네, 동시효과 종계석입니다. 마감까지는 3분여가량 채 안 남았는데 거래소가 끝까지 밀당을 하네요. 지금 0.04%, 네, 아주 소폭의 하락이고요. 2,742포인트 나타냅니다. 코스닥이 막판에 힘내냅니다. 지금 0.8% 플러스권까지 만들어 놓고 있는 상태고요. 오늘 변동의 폭으로 하면은 코스닥이 조금 더 다이나믹한 반응이 나왔고요. 881.47포인트에서 웃으면서 마감될 것 같고요. 지금 막 얘기 드리는 순간에 거래소도 상승으로 전환이 되면서 0.01% 상승으로 또 아름다운 마무리가 준비가 될 것 같습니다. 종목들의 반응 좀 보시면 오후장에 움직였던 종목들 가운데서 한전기술이 오늘 눈에 띄었습니다. 한미 원자력 고급위에서 핵 안보 실무 회의가 진행이 된다라는 뉴스가 나오게 되면서 한전기술이 지금 장대 양봉을 만들면서 장중 고가권의 마감가 봤습니다. 13% 넘어가는 상승 구간에서 호가 접수가 되고 있고요. 87,100원권 기록이 될 것 같습니다. 상한가 냈던 종목 가운데서 오늘 눈에 띄었던 게 화장품주 안에서도 매기가 되면서 원재료를 공급하고 있는 승일의 주가가 오늘 굉장히 강했는데 마감까지 흔들리지 않습니다. 상한가 유지가 되면서 그대로 좀 끝날 것 같고요. 바이오텍 스택 보시죠. 바이오텍 스택 같은 경우는 11시 중반경에 상한가 들어갔던 종목인데 매수 잔량 굉장히 많이 쌓인 상태에서 그대로 상한가 마감될 것 같습니다. 알츠하이머 치료제 개발한 아리바이오에 투자를 했다. 네, 이 뉴스가 부각이 되면서 상한가 바로 진입이 됐고 이렇게 모멘텀 있는 종목도 오늘 우리 시장에서 굉장히 강하게 튀어올랐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윤석열 테마주입니다. 최근에 여론조사 결과가 지금 윤 후보가 앞서고 있다는 뉴스가 나왔고 유승민 이번에 지지를 받는다라는 뉴스가 나오게 되면서 점차 좀 안정화되는 어떤 세력 구도가 형성이 되고 있다는 평가가 있었어요. 노르홀딩스 우선주가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64,200원 기록하고 있고요. 덕성 우선주 사실 본주보다는 보니까 다 우선주 쪽이 오늘 대선 테마주 안에서는 강했습니다. 덕성 우선주는 24% 넘어가는 급등권이고요. 덕성이 14% 상승 나타내고 있고 오늘 휘림 같은 종목들도 두 자릿수대 급등이 나오면서 18% 넘게 급등 효과 받고 있습니다. 시장이 많이 불안했기 때문에 대선 테마주가 그 틈을 또 파고들면서 오늘장에 강했다는 점 도드라지고 있는 상태고요. 오늘은 또 이 리오프닝 관련주 안에서도 계속된 어떤 순환매가 돌게 되면서 오늘은 음료 관련주들 해가지고 또 술 관련주들 이런 쪽이 네, 쉽지 않으셨죠? 네, 이번 주 증시가 이렇게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금요일 종가 도착이 됐는데 이번 주 대응하시느라 많이들 피곤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 피로들을 조금 씻어줄 만한 종목을 만약에 잡으셨다면 그래도 네, 승차감이 좀 좋았다라는 느낌도 가져가실 수가 있겠는데 결론적으로 지수 보면은 나쁘지 않은 모습으로 네, 오늘 마감가 찍었습니다. 일단 종목들이 워낙에 틀이 바뀌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시장을 리딩하는 종목들이 완벽하게 리오프닝 관련주로 변신이 되면서 어마어마한 확진자 데이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이 굉장히 뚜렷하게 나오고 있고요. 이번 주 전략가들도 계속해서 리오프닝은 무조건 하나 있어야 된다는 전략 주문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다음 주까지도 연속성 상을 가져가게 될지 체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대외 변수에 좀 많이 시달리긴 했는데 어느 정도 맷집도 확인이 됐고요. 학습효과 확인이 되면서 예상보다는 상당히 강하게 오늘 시장 마감 찍히고 종가상으로 거래소도 빨감으로 들어오면서 네, 오늘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안 증시 주변 상황도 같이 둘러보겠습니다. 일본은 지표 부진 때문에 이번 주 편치 않았습니다. 어제 하루 만에 반락이 되면서 오늘도 이렇다하게 분위기 전환의 계기는 만들어내지는 못하는 모습이었고요. 결국에는 약보합권으로 마감가 들어옵니다. 전 거래 대비해서는 0.41% 하락이고 27,121엔대에서 마감 종가 찍게 되면서 이틀 연속의 하락 흐름이 진행이 됩니다. 상하이 마감되고 있는 상황 보시면 플러스권이 들어오는데 중국은 이제 금리 인하할 것인가 조금 더 완화적인 정책 쓸 것인가 이 부분에 주목하면서 일자로는 오늘까지 나흘째 오름세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21일에 다음 주에 발표가 되는데요. 1년물 대출 우대금리 인하 가능성이 시장을 주목합니다.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에도 한 차례 내린 바가 있는데 이번에도 내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분석이 나오게 되면서 이런 내부적인 이슈로 움직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오늘까지 좋은 모습
이어가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고요. 환율 상황도 좀 점검해 볼까요? 네, 오늘 환율이 1,200원 선을 돌파할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출발이 조금 불안했기 때문에 1,999원 선에서 오늘 출발이 나왔는데요. 장중에 하락으로 반전이 되면서 1,200원대에서는 조금 거리 두면서 오늘 마감가 들어오고 있고요. 전 거래 대비해서는 이런 20전의 하락 마감 1,195원 90전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조금 더 자세하게 마감 정리해 드릴게요. 다시 한번 유창호 앵커 만나보시죠. 네, 아주 역동적이었던 어제장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오늘은 좀 무난하게 결국은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금요일 마감 시황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시죠. 자, 코스피 변동폭은 아주 적었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은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죠. 전장 대비 0.02% 소폭 상승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거래 대금은 8조 조금 넘는 수준으로 집계가 됐고요. 2,740선을 웃돌았죠. 2,744포인트가 오늘장의 종가였습니다. 자, 분봉 통해서 장중의 움직임 좀 보실 텐데요. 장 초반에는 2,720포인트 전후로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 나타났다가 10시 구간 지나면서 한 레벨 하나 좀 올랐죠. 그리고 2,740포인트 전후로 이렇게 쭉 횡보하는 모습이 전개가 됐습니다. 장 막판까지도 이러한 흐름은 그대로 이어졌고요. 2,740포인트를 역시나 웃돌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외국인은 팔고 기관과 또 개인이 사들였습니다. 자, 보시면요. 외국인이 1,500억 원 정도 매도 우위 이렇게 확인이 됐고 이런 가운데 기관은 반대로 사들였습니다. 기관 쪽에서는 1,000억 원 정도 매수 우위가 나타났고 개인까지도 400억 원 이상 매수 우위가 기록되면서 오늘장을 마감 지었습니다. 네, 업종별 등락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상승하는 업종이 더 많았습니다. 일단 등락률 3위 업종부터 체크를 해보시죠. 가장 크게 오르는 업종, 바로 기계업종이었습니다. 3% 가까이 상승하면서 장 후반에 조금 더 상승 탄력을 붙였습니다. 최근 흐름이 워낙 좋지요. 바닥 찍고 반등인데 3거래일 연속해서 올라왔습니다. 원전 관련주들의 강세로 업종 지수 크게 좀 끌어올렸고요. 자,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는 운수 창고 업종이죠. 2% 넘게 이쪽에서도 오름세였는데 최근 흐름이 워낙에 좋았던 게 리오프닝 관련주들 중에서도 이 항공주들의 흐름이 강했고 게다가 또 어제와 오늘은 해운주들의 강세였습니다. 해운주들이 주축이 됐는데요. 이로 인한 업종지수 강세가 오늘장에서도 연출이 그대로 됐고요. 자, 그 뒤를 이어서 건설과 그리고 전기가스까지 강한 모습 이어졌고 음식료품 업종까지도 1% 가까이 상승이었습니다. 자, 반대로 등락률 하위 순으로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가장 크게 떨어지는 업종부터 먼저 좀 보실 텐데 통신업종이 좀 부진했습니다. 통신업종, 업종 구성 종목이 일제히 다 내림세 집계되면서 통신업종이 0.7% 내려갔고요. 자, 그리고 전기 전자업종, 반도체 투톱이 밀려나면서 이 업종 지수도 함께 좀 밀렸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제조업종 그리고 은행까지 하락하는 모습이었고 의약업종도 소폭 밀리면서 오늘장을 마감 지었습니다. 네, 다음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보시죠. 시총 상위 거의 다 내려앉았는데요. 반도체부터 먼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반도체 투톱의 움직임 보시면 나란히 좀 내려가는 모습이었죠. 삼성전자가 일단 0.93%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74,300원에서 오늘장 마감 지었고요. 자, 그리고 SK하이닉스의 낙폭이 오히려 오늘장에서는 조금 더 컸다는 게 특징적이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SK하이닉스의 강세가 유난히 도드라졌었는데 오늘 떨어질 때는 낙폭이 조금 더 컸네요. SK하이닉스는 1% 조금 넘게 밀리면서 13만 1,500원에서 오늘장 종가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배터리 쪽에서도 일제히 내림세 보이는 모습이었는데 LG에너지솔루션이 장중 계속해서 파란불 켜다가 종가상으로는 이렇게 보합권에서 제자리 걸음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45만 4,500원에서 거래 마쳤죠. 낙폭을 다 줄이면서 오늘장을 마감 지었고요. 자, 그리고 반면에 모회사 쪽인 LG화학은 낙폭을 더 키우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LG화학은 전장 대비 2% 가까이 좀 밀려나는 흐름 62만 9천원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고 반면에 또 삼성 SDI 이쪽에서는 어제장에 상당히 강했는데 오늘 좀 밀리긴 했습니다만 낙폭은 좀 제한적이었죠. 0.36% 소폭 밀리면서 55만 5천원에서 오늘장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인터넷주들에서는 방향이 다소 좀 엇갈리는 게 특징적이었는데 네이버 쪽에서 뚜렷하게 밀렸습니다. 네이버가 전장 대비 2% 떨어졌죠. 31만 8천원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좀 카카오 쪽에서는 빨간불 켜면서 올라갔습니다. 카카오가 시총 상위에서 가장 뚜렷한 상승을 보였는데 그래봤자 하지만 상승 탄력이 아주 강하지는 않았죠. 자, 카카오 그래도 0.8% 올리면서 91,400원에서 오늘장 거래를 마쳤고요. 자, 그리고 바이오 쪽
쪽에서는 좀 밀렸는데 삼성 바이오로직스 먼저 보겠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약보합권 흐름 수준입니다. 75만 7천 원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아래쪽 보시면 셀트리온의 낙폭이 확실히 조금 더 컸습니다. 셀트리온은 1% 넘게 밀리면서 15만 7,500원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자동차 쪽에서는 조금 약간 엇갈렸는데 큰 의미를 두기엔 좀 어려워 보입니다. 현대차부터 먼저 보시죠. 현대차 상승부를 좀 켜나 싶었는데 결국 종가상으로는 제자리 걸음이었네요. 18만 3,500원에서 거래를 마쳤고 기아 쪽에서는 뚜렷하게 하락했습니다. 자, 기아는 전장 대비 1% 내림세 7만 8,700원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자, 그리고 은행주 쪽에 보시면 KB금융이 일단 하락하는 모습이었죠. 2% 넘게 뚜렷하게 하락이었습니다. 63,700원에서 오늘 장을 마치게 됐고 카카오뱅크 쪽에서 장중 상승하는 모습 보이다가 장 후반에 좀 흔들렸습니다. 그렇지만 크게 변화는 없었죠. 소폭 조금 밀리면서 그래도 49,350원 선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철강 대장주인 포스코도 일단은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포스코는 0.5% 소폭 밀렸습니다. 28만 1,500원이 오늘 장의 종가였습니다. 다음으로 특징주 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 보실 텐데 화장품주들입니다. 전 세계적인 방역 완화 움직임, 또 일상으로 해보게 되면은 화장품주들의 수요는 폭발할 것이다, 이런 긍정적인 전망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어제와 오늘 이 화장품들의 주가가 연속적으로 강했습니다. 대표적인 종목들을 확인해 보시면요, 애경 산업이 전장 대비 8% 넘게 급등세였죠. 19,400원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토니모리가 특히나 좀 강했습니다. 토니모리는 전장 대비 11%대 급등,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4,350원에서 거래 마쳤고, 제이준 코스메틱과 아모레 G 같은 종목도 4에서 5% 강세, 그리고 코스맥스와 클리오 같은 종목들도 일제히 강세 움직임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특징주 하나 더 보실 텐데 두 번째 특징주는 원전 관련주들입니다. 원자력 고위급 위원회 산하의 핵 안보 회의가 한미 공동으로 개최가 됐다라는 소식 때문에 오늘 원전 관련주들의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장 후반에 더 강한 모습이었죠. 일단 한전 기술이 13%대 급등세였습니다. 87,200원에서 오늘 장 마무리 지었고요. 자, 그리고 한전 산업과 그리고 한전 KPS까지 모두 다 강세 움직임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두산중공업도 오늘 장 후반까지 계속해서 상승폭을 더해가는 모습이었죠. 거의 전장 대비 10% 가까이 들어 올리면서 오늘 18,500원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오르비텍과 보성파워텍, 서전기전 같은 코스닥의 종목들도 일제히 강세 움직임 나타났습니다. 자, 이번에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 보시면 코스닥 상승 마감됐죠. 전장 대비 0.86% 뚜렷하게 상승이었습니다. 포인트로 8포인트 가까이 좀 올랐고요. 거래대금은 6조 원이 조금 넘어서는 수준이었고 880포인트 소폭 웃돌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분봉통에서 장중에 움직임 확인해 보실 텐데 오전부터 오름세를 쭉 보이더니 오후장에는 좀 큰 변화는 없는 모습이었습니다만 그래도 장중 고점 부근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880포인트 웃돌면서 오늘 장 종가 881포인트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수급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관은 쭉 매도가 좀 많았고요. 외국인이 오후 들어서 매수 우위로 돌아섰습니다. 자, 보시면요, 기관 쪽에서는 360억 원 정도 매도 우위, 반면에 외국인 쪽에서 오후장에 더 많이 사들이면서 420억 원 이상 매수 우위로 거래를 마치게 됐죠. 자, 개인 쪽에서는 큰 폭의 변화는 없었는데 개인 쪽에 11억 원 정도 매수 우위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시총 상위 종목들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상승 종목이 더 많았습니다. 보시면 제약바이오부터 먼저 볼 텐데 특징적인 건요, 셀트리온 형제들이 조금 부진했다는 겁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대 내림세죠. 62,200원에서 오늘 장 마감을 했고, 셀트리온 제약 쪽에서는 낙폭이 조금 더 덜했지만 그래도 내렸죠. 85,900원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HLB와 알테오젠이 수요일장에 급등세를 보였던 종목이죠. 어제장에서는 다소 좀 약세로 돌아섰는데 하루 만에 다시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HLB는 2% 넘게 올랐고 특히나 아래쪽에 알테오젠의 상승 탄력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알테오젠은 전장 대비 5% 가까이 들어 올리면서 52,700원에서 오늘 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시젠은 보합권 수준의 움직임이었는데요. 시젠 장 막판에 조금 더 상승 탄력 붙였네요. 0.4% 소폭 상승하면서 52,200원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2차전지 쪽 보실 텐데 2차전지 조금 밋밋했죠. 에코프로 BM부터 보겠습니다. 에코프로 BM이 0.7% 소폭 내린 반면에 LNF는 0.5% 올랐고요. 아래쪽에 천보도 조금 오르긴 했습니다. 0.7% 상승하면서 28만 8,700원에서 오늘 장 마감이 됐습니다. 자,
자, 그리고 게임주들도 사실 큰 변화 없이 소폭 좀 방향성은 약간 달리하는 모습이었는데 펄어비스부터 먼저 보시면요. 펄어비스는 1.5% 내렸습니다만 94,600원에서 거래 마쳤죠. 반면에 카카오 게임즈 그리고 위메이드까지 소폭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 쪽에서 리노공업도 변동폭은 좀 제한적이었습니다. 리노공업이 전장 대비 0.5% 소폭 상승하는 모습이었죠. 18만 800원에서 거래를 마쳤고, 자, 오늘 장에서는 미디어 콘텐츠가 상당히 좀 선전을 해줬는데요. CJ ENM이 뚜렷한 강세였습니다. CJ ENM은 전장 대비 4% 가까이 급등하면서 13만 900원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스튜디오 드래곤도 뚜렷한 강세 1.7% 올랐습니다. 8만 5,600원에서 종가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번에 특징주 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는 주류 관련주들입니다. 주류 원료와 또 세금 인상 소식이 최근 전해졌죠. 자, 이러면서 주류 가격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하이트진로 쪽에서는 약 3년 만에 소주류 제품의 출고 가격을 인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류 관련주들의 투자 심리가 개선되는 흐름인데 대표적인 종목들 좀 확인해 보시죠. 일단 풍국주정이 5% 넘게 오르면서 17,200원에서 오늘장 마감됐고요. 제주 맥주도 그리고 국순당과 무학 같은 종목들도 4% 안팎의 상승 탄력을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무학은 장중 고점 상당히 좀 붙인 장중 상당한 강세를 보이던데 윗꼬리를 좀 달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죠. 종가상으로 1,900원에서 오늘장 마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특징주 하나 더 보실 텐데 두 번째 특징주는 정치 테마 종목들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여론조사 지지율이 이 격차를 좀 벌리면서 1위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에 이 관련주들이 줄줄이 급등했습니다. 자, 보시면요. 승일 같은 종목이 상한가까지 기록이 되면서 16,100원에서 거래 마쳤죠. 히림과 덕성 그리고 덕성 우선주까지 20% 안팎의 급등세가 연출이 됐습니다. 특히나 이 관련주들 중에서도 본주보다 우선주들의 강세가 눈에 띄는 모습이었는데요. 덕성 우선주도 있지만 노루페인트에서는 우선주 그리고 노루홀딩스 우선주도 거의 상한가에 근접하는 급등세를 보이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그리고 대원전선 같은 종목도 23%대 뚜렷한 급등세 보이면서 2,265원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관련주 애니능률과 서현 같은 종목도 7에서 8%대 뚜렷한 강세로 오늘장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선물 3월별 보겠습니다. 선물 보시면 전장 대비 0.5% 가까이 좀 빠지는 모습이죠. 368.45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자, 수급 동향도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수급 보시면 개인 쪽에서 2,200계약 정도 매수가 더 많고요. 외국인이 반대로 2,600계약 정도 매도 우위입니다. 기관 쪽에서는 750계약 정도 매수 우위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시황 전해드렸습니다.